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이제는 상승했으면 하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여기까지 들리는 듯 보입니다. 이제 저 또한 마찬가지인 마음인데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0.23% 상승한 26,9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에 이더리움은 0.02% 상승한 약 1,8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0.24% 상승한 0.4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3%, 1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0%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숏 포지션이 다소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1%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모습인데 전날 대비 1%가량 상승한 1344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원화의 가치, 대한민국의 법정화폐인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중국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이 바이낸스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바이낸스는 지난 10일 트위터에서 우리는 캐나다의 나머지 블록체인 산업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바이낸스는 사업 철수 이유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 및 투자자 제한과 관련된 새로운 지침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가치 등의 고정되어 설계된 암호화폐를 나타내죠. 이 바이낸스의 이번 캐나다 사업 철수는 지난 2월 캐나다 규제 당국이 발표한 암호화폐 플랫폼 관련 규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캐나다 증권 당국 CSA는 이제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거나 예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암호화폐 플랫폼 승인을 위해서는 국외의 이제 다양한 실사를 통과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이에 대해서 살짝 마음이 상했는지 이제 캐나다는 작은 시장이다라면서 언젠가 캐나다 이용자들이 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게 되었죠. 캐나다의 현재 암호화폐 관련 규제 지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인데요. 이런 바이낸스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대한민국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해 논란이 된 이 암호화폐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 투자자들이 과거 상장 폐지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고소했다라는 소식 또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법조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는 전날 서울 남부지검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 장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광야 측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라면서 이 고소의 취지를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김치코인 대표 주자로 불렸던 이 위믹스의 경우는 지난해 11월 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 이 닥사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이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이유로 이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아 휘청이기 시작을 했죠. 이후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서 이 위믹스는 지난해 12월 8일 상장 폐지가 됐었고 당시 위믹스의 가격은 11분의 1 토막이 난 200원대까지 추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해외 거래소에 지속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위믹스의 가격은 저점 대비 무려 10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제 이런 소식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24시간 동안 두 차례 블록 형성이 중단됐다라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이날 기술적인 문제로 네트워크의 최종 블록 형성이 1시간 넘게 중단이 되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2번이 발생을 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11일 약 25분 동안 최종 블록 형성이 되지 않는 동일한 문제를 겪었다. 이제 이 기사 작성 시점에서는 네트워크가 다시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블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류 중인 트랜잭션은 다시 실행되거나 네트워크에서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개발자들은 보류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당황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이제 모르지만 다시 이제 정상화 곧 될 것이니 당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정상화가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코인데스크는 이 같은 상황이 이더리움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더리움 인프라 스타트업 개발자는 이제 코인데스크에 걱정된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이상적이지는 않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하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인 DYDX는 이더리움 최종성이 부족해 이제 일시적으로 입금을 중단했으며 이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일까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상관관계가 78%를 기록하면서 19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관관계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의존도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언급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더 톰 베이스에게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 급락보다는 급등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2개월 내 최저 베테랑 트레이더는 비트코인 급락보다 급등 가능성이 높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7일 동안 이제 계속 가깝게 하락을 했고 2개월 내 최저치인 25,0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점, 여기에 미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가 된다. 하지만 베테랑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이제 유명한 분이죠. 이 톰 베이스의 경우는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에서 3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이제 주력 암호화폐 자산이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겠죠. 이 비트코인이 22,000달러로 급락할 확률보다는 높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톰 베이스의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근거해 낙관론을 펼쳤다고 강조를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자신의 강세 논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스톡투플로우를 고안한 플랜 B의 경우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모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 약 8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평균 채굴 속도를 감안했을 때는 내년이죠. 2024년 4월 반감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제 정말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재같이 쉽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 상황 속에 이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비트코인 10만 달러라는 이제 막대한 벽이 무너지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지속이 되어 왔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중이죠. 이에 이제 초대형 속보라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리플사가 실제적으로 IMF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CBDC 관련 이야기를 했다,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리플, IMF 등과 함께 CBDC 도입 관련을 논의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리플 XRP 개발자들이 주도하는 퍼스트 블록체인, 퍼블릭 체인 프로젝트 이 리플 레저의 개발자 커뮤니티 리플 X팀이 5월 10일에서 11일 런던에서 개최된 디지털 통화 연구소 심포지엄의 패널 토론에 참석해 이 국경 간 결제를 위한 CBDC에 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패널 토론에는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와 RTGS 글로벌, 모리셔스 뱅크까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리플 X팀의 VP 제임스 윌리스의 경우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중앙은행에서 국경 간 결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국경 간 거래를 간소화하는 솔루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사진에도 이제 사이트에도 보시다시피 이 CBDC 백서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난 4월에는 몬테네그로 중앙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이 공동으로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리플사의 경우는 본인들의 비전 중 하나였던 이 CBDC의 브릿지 통화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XRP만큼 중앙 은행들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암호화폐는 없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 연준의 페드나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마저도 오히려 국제결제은행에서 강하게 취약점에 대해 언급, 암호화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XRP의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소송 관련 이슈이지만 이 또한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법정 화폐의 위상이 무너지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현 시점, 이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보시다시피 동일합니다. 1포인트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중립 단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이 비트코인 투자는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동반되지 않는 투자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죠. 물론 2009년에 장난삼아 이제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있다면 그런 투자는 정말 벼락을 맞듯이 잘된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면서 추세에 올라탄 투자자들의 돈 대부분이 증발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건 경험으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한번 경험해서는 결코 모릅니다. 이 반복되면서 자신을 성찰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기는 대부분 가격이 오를 때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주변 여건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10배 이상 갈 것을 꿈꾸며 말이죠. 이때쯤 이제 인플루언서들의 활동도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2022년 같이 내내 장이 하락할 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활동을 접습니다. 이 시장이 축소되니까 크게 재미가 없는 것이죠. 꾸준히 활동하는 코인 인플루언서들은 어찌되었든 참 대단하다, 성실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매수하면 즐겁습니다. 뭐 사면 오르니까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죠. 이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 인기가 시들해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던 돈이 영원히 계속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르던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곧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때는 정말 무섭게 빠집니다.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빠지는 게 이 코인이죠. 정말 먼지가 되는 코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은 하락장이 정말 먼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이 하락을 견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눈앞에서 자산이 반토막, 심지어 10분의 1토막 나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도 2018년의 하락장의 경험은 정말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다시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을 하였죠. 지금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반드시 한 번의 큰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격적인 상승은 2024년 말이나 2025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전혀 없죠. 다만 하락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조금만 오르면 팔아 버립니다. 또 수익 전환한 사람도 다시 하락하면 견디다 못해 팔기도 하죠. 이 투자를 잘 하려면 이제 길게 긴 시각 롱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 5% 빠졌다, 10% 빠졌다 걱정하면서 수시로 코인 가격을 확인 중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코인 투자를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반감기 후 2025년에 다시 한번 크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루한 과정을 반드시 견뎌야 합니다. 오르든 내리든 매수를 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면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수시로 단타를 치고 싶고 원숭이, 고양이, 강아지, 개구리 코인이 아무리 올라도 비트코인에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세계 기축이 될 것 같다가도 빠지기 시작하면 그간 우려 먹었던 사골국물 같은 악재 뉴스가 또다시 튀어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너무 느리다는 소식, 미국이나 중국이 코인을 너무나 강력하게 규제한다라는 소식 같은 게 또 튀어나오게 되죠. 양자 컴퓨터 더 빠르고 나이스해 보이는 후발 코인들까지 비트코인은 퇴물이라며 조롱받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비트코인은 하락 후 늘 저점이라는 분석과 함께 다시금 올랐습니다. 놀랍게도 늘 그래왔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이클을 타고 움직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8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은 700만 원 초반대의 비트코인이 2018년 12월 중순에는 350만 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이제 50% 하락이죠. 참고로 2018년은 정말 악몽 같은 하락장의 해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한 상태를 횡보하는데 알트코인은 90% 이상 하락했던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죠. 그러던 비트코인이 2019년으로 넘어가면서 상승을 시작합니다. 물론 2019년 말에는 하락이 있었는데 이후 2021년에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수익을 단타로 샀다 팔았다 해서 과연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롱텀으로 꾸준히 매수를 한 사람은 깨져도 다시 올라서 신고점을 보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면서 교정을 해 나가도 되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처음 만든 투자 원칙이 대부분 맞습니다. 예외를 두면 항상 후회를 하는데 예외를 두지 말고 비트코인은 그냥 팔지 말고 가지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원래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이 아니죠. 오르든 빠지든 그냥 무던하게 계속 매수하면 됩니다. 신고점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 바닥과 정점을 잡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0% 이상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매수하면 결국 2025년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자주 보지 말고 절대 매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명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 이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